네, 증시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 상승에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 이어서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파란불 연일 켜내고 있지만요. 저희 증시콜라텍 3주간의 공약주들은 최소 보합권에서 39%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이렇게 39%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밤 또 시장의 해답을 제시해 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모셔볼 시간이죠. 바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서 수요일 밤 10시 팍스경제TV 증시콜라텍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벌써 2026년도 이제 8월 중순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6년도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시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8월의 마지막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9월의 시작도 수익으로 첫 스타트 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 네, 그냥 뭐 어느 한 섹터에서 뭐 넘버원 대장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남은 2026년도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만 매도 사이드카가 25번째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5.8%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어 코스닥 역시도 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난주 꿈만 같았던 상승을 뒤로하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또 장 막판에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 40조 원에 가까운 이 자사주 소각 이슈를 내놓은 건데요. 네, 정말 이 복잡한 시장 속 이 시장을 어떻게 또 투자의 정석으로 또 해석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이 보여주는 시그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을 볼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국내 시장을 보기보다는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일단은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실상 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파랗게 그냥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주로 대표했었던 한마디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가지고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샌디스크를 비롯한 이런 좀 대형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낙폭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곧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국채금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도 뭐 CPI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PPI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예상치보다 하위 가치가 나오거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좀 상승 나오고 또 이게 결국에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내밀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조금 이런 거품이 좀 가득 껴있는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메타든 엔비디아든 이런 좀 반도체 회사들이랑 AI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조금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좀 대부분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업계, 메모리 업계 회사들이나 AI 회사들의 주가가 낙폭 키우니까는 네, 조금 나스닥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나 뭐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뭐 중국의 홍콩 뭐 상해 종합 지수나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6 3대 지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니까는 국내 증시도 역시나 네, 똑같이 개장하고 나서 하락으로 시작했고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회사,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로봇 회사들의 주가도 역시나 이거 좀 상장한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게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더 낙폭을 키운 것도 있고요. 또한 또 이번 달부터 시작된 이런 UFS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이런 연합훈련 축소해라 라는 지시로 인해서 한국의 좀 지정학제 리스크도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밀린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어떤 거냐면은 시장은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1,400원대. 그동안 1,460원, 1,480원 또는 1,550원대까지도 육박했었던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나 뭐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지만은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몇 조 가까이 5.5조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코스피는 역시 터무니없게 조금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할 때쯤에 양봉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더욱더 확장됐는지 결국에는 한 1%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50봉 위주로 해서 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19일에 9,300을 찍고 나서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한마디로 삼전 닉스 2배 ETF 레버리지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코스피가 언제입니까? 요때 7천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앞으로 코스피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쭉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일까요? 아니면 눌림목일까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건데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림목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왜? 일단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라든지 또는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나 또는 뭐 AI 거품론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국채금리 이슈,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정세를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연 이틀 동안 국채금리 이슈로 빠졌던 국내 시장이 이틀 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어떤 거 있습니까? 오늘 자사주 소각을 했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인.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내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낙폭을 키운 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6% 낙폭을 키울 때 코스닥은 오히려 양봉을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은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코스피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보합권이나 아니면은 1%, 2%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며 마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쯤 되면은 한 1000포인트에서 1200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 방송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주린이분들께서 조금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실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현재 손실 중인 종목 이거 내일 돼서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쭉 들고 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고민되시는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식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하단에 증시콜라텍과 함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증시콜라텍과 함께하는 곳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영웅 전차남이 현재 같이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 하루 걸려서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이런 시장에서 영웅 전차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해서 지혜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체크해야 될 지표가 많은 시장일수록 매크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수장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방한을 합니다. 한중 관계 등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나갈 것인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쪽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는 특히나 정치 외교적인 글로벌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짚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화면 보니까 잠시 후에는 또 국채금리 관련된 또 것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맞아요. 이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게 틀려요. 왜냐면 그렇죠. 매번 바뀌니까요. 네.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쌓여요. 몇백억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6천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은 40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얼마냐면은 5.7경. 와, 1000조가 넘어가야 돼요. 네. 네, 5.7경 정도가 한마디로 미국 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정부의 이런 부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국채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뭐 CPI가 뭐 예상치에 뭐 하이치로 나오는 결과가 나오든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좀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게 계속 이거는 이자가 쌓이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정부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이란과의 리스크도 남아있죠. 그렇죠. 이란과의 전쟁이 지속 중이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는 방산업체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상 에너지 물가라든지 먹거리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지갑은 닫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갑을 열어야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전쟁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저보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더 뛰어난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예견을 하고 분석을 하겠죠. 이러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 돼서는 심각한 지경이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이런 우려감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거고 30년물 종가 연 기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5.31%까지 상승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2026년 들어가지고 30년물이 최고치로 그냥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뉴욕 3대 지수에서 기술주를 대표하는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한마디로 조금 이런 AI 회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한 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마존이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국채금리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악재 해소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조금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금융적인 이슈보다도 조금 국제적인 뉴스나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많았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국내 정치적인 이슈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당의 당대표가 바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었죠? 여당의 당대표가 바뀐 경우도 있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하면서 한미훈련 비난. 한마디로 한미훈련 비난하니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뭐 축소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율 같은 경우가 약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북한과 종전에 대한 다자 논의 화답을 이끌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실상 저는 조금 나름 소신 발언을 하자 보면은 네. 종전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고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런 조금 변동성 폭이 큰 시장, 한마디로 롤러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시장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기본의 기본, 한마디로 베이직 오브 베이직, 기본을 지키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잡초같이 부실한 기업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조금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할 때 그냥 삼성전자 공략하세요. 삼성전자에 조금 파트너사로 있는 중소 뭐 소부장 관련주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조금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죠. 이런 시장에서 살지 않고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주식을 투자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홀짝 게임처럼 투기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거의 좀비가 됩니다. 죽어서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좀비로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공략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종목을 5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 매주 수요일 밤 10시. 매주 수요일 밤 10시. 전차남과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증시 콜라텍 방송 팍스경제TV에서 하는 증시 콜라텍 본방을 사수하시면 좋고요. 내가 만약에 증시 콜라텍 본방을 사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너튜브에 그냥 팍스경제TV 증시 콜라텍만 검색을 하셔도 영웅 전차남과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이 함께 나온 방송이 재방송으로도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증시 콜라텍에 또 참여하시면 된다. 그리고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또 하단에 증시 콜라텍 참여 어떻게 해야 영웅 전체남의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있으니까요. 그것 통해서도 방송뿐만 아니라 증시 콜라텍의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양질의 교육 자료라든지 영웅 전체남의 시장을 보는 투자 조언도 들어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증시 콜라텍 본방사수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3주간 함께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과연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심택 같은 경우는요. 4거래일 만에 무려 11.4%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2주 전 공략주 RFHIC가 6거래일 만에 10%, 그리고 3주 전 공략주죠. 삼성 SDI가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도 39% 상승 구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주 내내 적중해 주신 만큼 과연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들고 와주셨을지 정말 많이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갖고 오신 종목 과연 어떤 섹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그냥 영화 오디세이 봤어요? 이번 주에 보러 가려고요. 그래요? 꼭 보세요. 네. 재밌어요. 제가 영화 오디세이를 지난 금요일에 봤거든요. 네. 근데 오디세이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 대사 딱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사냐면은 거기서 제가 이 오디세이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결론 이미 엔딩을 말씀드리면은 네. 오디세이가 돌아옵니다.
네. 예, 열린 결말이에요, 어차피. 스포일러를, 네. 예, 돌아와요. 예, 돌아오거든요. 근데 결국 20년을 걸려서 20년이 걸려서 돌아오긴 하지만은 처음에 트로이 전쟁에서 끝나고 딱 이야기한 게 있어요. 돛대를 펼쳐라. 한마디로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거기서 얘기해요. 그분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이요.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섹터냐면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 반도체가 먼저 하락하고 시장이 상승 나올 때 반도체가 먼저 상승 나옵니다. 반도체가 상승 나와야 2차 전지도 상승 나오고 바이오도 상승 나오고 네, 로봇도 상승 나오고 전부 다 상승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영웅 전차님이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까? 심텍, 속캠 관련 종목으로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차세대 대한민국의 속캠 회사인 어떤 회사? 심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4거래일 만에 11%의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오늘은 심텍에 이어가지고 20% 이상 제 생각에는 네, 정말 겸손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 안에 네. 20%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 가져왔거든요. 그 회사 네,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 또 방송 통해서 증시콜라텍 커뮤니티의 공부방에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릴 거니까는 방송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안에 또 20%가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종목 들고 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게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3주 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린 삼성 SDI가 13거래일 만에 48%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도 네, 39% 상승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심텍, 삼성 SDI 같은 종목 오늘도 열심히 분석해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최근 증시콜라텍의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연속으로 공략주들의 이 상승 적중률이 정말 굉장합니다. 네, 파란불 켜냈던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도요. 최근 3주간 공략했던 종목들 보합권 내지 39% 상승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정말 반짝반짝한 종목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뭐 지난달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이 8월이니까는 8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RFHIC. 네,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뭐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 회사를 그냥 통신 기지국을 제조하는 회사
한마디로 통신 회사, 5G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영웅 전차남도 역시 5G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G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젠슨항 회장이 이야기하는 구리 케이블이 아니라 광통신 케이블, 빛으로 하는 케이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라든지 차세대 그런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시장에서 필수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광통신 케이블에 주목해보고 이 광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가 AI뿐만 아니라 방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RFHIC는 GAN 한마디로 전력 반도체 이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레이저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엔비디아의 젠슨항 회장이 이야기하는 빛으로 하는 광통신 케이블에 이 회사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56,600원 정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정말 뭐 운칠기삼이라고 네, 정말로 뭐 네, 크게 상승 나오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어떤 겁니까? 심택이란 종목이었습니다. 심택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6,500원 정도의 영웅 전체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오늘 뭐 개장하고 나서부터 반도체 지수가 밀렸을 때 쭉 10만 한 2천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한 1시간 뒤에 불기둥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상승 VI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1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월 달에 영웅 전차남이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한 증시콜라텍 방송만 보셔도 두 종목으로 벌써 20% 가까운 상승률을 볼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상승을 보지 못하고 또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오히려 수익을 봤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최근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투명하게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13거래일 만에 48%의 상승을 달성한 삼성 SDI 같은 종목이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더 빠르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까지 20%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챙겨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되시면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크릿 종목의 종목명 더불어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또 오늘장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하는지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께서 또 짧고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남북 경협주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주까지 뭐 제약바이오 쪽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트렌드는 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롤러코스피든 음. 롤러코스닥 같은 시장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형주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오늘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나운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경협 테마, 금융 테마,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지만은 저는 오늘 바이오니아와 그다음에 비보존 제약, 아난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왜 상승 나왔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조금 보유자분들은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략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바이오니아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 2020년에 코로나가 극성일 때 이 회사가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한때는 막 8만 원, 9만 원까지 상승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물론 주가는 오늘 상한가가 9,990원이지만은 이 회사가 탈모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요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최대 매출과 탈모 연구 성과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렇다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회사 지금 공략해도 좋은지 공략하면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공략해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30일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최소한 2만 원대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당연히 갭상승하면서 상승 나오겠지만은 내일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하락 나왔을 때,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은 네, 충분히 아주 무난하게 수익을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보존 제약 볼게요. 이 비보존 제약은 공략하지 말자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왜냐면 비마약성 진통제. 이 회사 주가는 비마약성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보존 제약은 공략했다가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아 바보네. 바보존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가총액도 오늘 상승 나와서 겨우 1,000억 돌파한 겁니다. 공략하지 마세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네,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난티 볼게요. 이 아난티는 제가 여러 차례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이 아난티가 네, 뭐 거제도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뭐 가평, 춘천도 그렇고 또 이 회사가 왜 남부 경협 테마로 분류가 됐었냐면은 네. 북한 금강산에도 금강산 리조트를 지은 적이 있어요. 아, 그 이력 때문에 남부 경협지로 분류가 돼서 주가 상승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오늘은 남북 종전 논의, 뭐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그냥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건데 저는 이 회사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숙박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그쵸. 우리나라의 관광업계나 이런 숙박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지난 분기 때 적자 폭이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테마, 네, 조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종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런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 회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했으면 좋겠고 접근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냥 아난티 사지 마시고 반팔티 샀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요.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오늘 핫 이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 나왔던 종목 가운데서 네, 제가 초이스한 이 세 종목에 대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조금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바이오니아 매수 의견 드리고요. 하락할 때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비보존 제약 매도 의견 드리고요. 아난티 매도 의견 드려서 네, 제가 보는 시선에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비보존 제약과 아난티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떤 섹터에 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 들고 와주셨다라고 합니다. 뭔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또 40조 원 가까운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상승률, 목표 상승률 몇 %까지 보고 계실까요? 저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30% 이상은 봐요. 30% 이상. 저는 제가 볼 때 내일 아침에라도 20%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와. 네, 제가 근데 왜 이 종목이 지금 내일 아침에 왜 20% 상승 나올 수 있다 보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네, 대한민국 코스피 한마디로 시장 종합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 오늘 국내 시장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보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네, 미국 뉴욕 3대 지수에서 먼저 움직이는 회사들의 주가를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 그다음에 브로드컴, 샌디스크, AMD 한마디로 네, 전일 하락했었던 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당연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했네. 그러면은 호재가 더해져가지고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가 왜 내일 20%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없어요. 와, 네. 그냥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하이 정도뿐이에요.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의 간판을 달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영웅 전차남이 이렇게 자신만만하는지, 네. 왜 심텍보다도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 심텍보다 더 크게 상승 넣을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의 SK 하이닉스를 만든 회사인지 네,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알고 싶죠.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해야 증시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증시콜라텍 공부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종목을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는 그 안내에 따라서 서둘러서 증시콜라텍 공부방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40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 소각 이슈를 발표를 했고요. 현재 미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재료로도 정말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선정해 오셨고요. 당장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또 분석해 드리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나올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 공부방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들어오게 되시면 다양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당장이라도 20% 급등에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종목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매력적인 포인트 때문에 오늘 또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아무리 우리가 공략하려고 해도 한 주당 150만 원 정도 해요. 비싸요. 네, 뭐 148만 원, 150만 원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주식 투자할 때 투자 금액 얼마 가지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대놓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어떤 분들은 뭐 1억, 어떤 분들은 뭐 2천, 3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근데 대다수가 2, 3천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1, 2천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정말 소액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소액이라고 하면 어느 뭐 정도일까요? 300만 원, 어. 500만 원 이 정도 소액 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만들려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처음부터 2천, 3천으로 1억 만들려고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300에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을 크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200, 300 또는 500만 원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SK 하이닉스 공략하려고 하면은 비싸잖아요. 한 주당 150만 원 정도 하는 거 사게 되면은 겨우 사봤자 2주밖에 못 삽니다. 투자 금액이 320인 분들은. 아니면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살려고 하면 3주밖에 못 사요. 근데 하이닉스 왜 살려고 하세요? 네, HBM. 어디서 또 들어본 건 있어서 이 HBM 요것 때문에 또 하이닉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는 굳이 비싸게 SK 하이닉스, HBM 요 이슈 하나 때문에 굳이 비싸게 하이닉스를 살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HBM. 네,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걸 제조해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회사 주가는 그럼 하이닉스만큼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이닉스 주가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네.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네, 하이닉스 살 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데 왜 반도체 회사를 가져왔냐면은 요즘엔 계속 AI 요거 하나만 공략을 해도 사실 계좌가 바뀝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올해까지는 아니 내년까지는 AI 테마만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AI 회사들의 CEO를 모아놓고 We are family, 우리는 식구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 어디에서 대체 불가능한 AI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AI 국가로 선언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AI 산업을 국가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주가보다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네, 체크해놨습니다. 어떤 거? 주력 장비인 HBM TC 본더는 메모리 칩에 정밀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고적층 HBM을 생산하는 핵심 장비다. 어떤 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SK 하이닉스에 HBM TC 본더를 공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코스피든 롤러코스닥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절대 네, 위험한 회사, 잡초같이 부실한 회사,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 공략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5%나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지분이 5%나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이 56% 가까이 있어요. 한마디로 최대주주의 지분도 크고 또 국민연금의 지분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한마디로 유통 주식수에 의해서 예, 이 회사 본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해서 100%, 200%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나 또는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적합한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나온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HBM TC 본더를 만든다 했잖아요. HBM TC 본더가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 TC 본더가 조금 어떤 건지 또 궁금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메모리 칩에 정밀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네, 16단 같은 고적층 HBM을 생산하는 핵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적층 HBM. 한마디로 SK 하이닉스가 왜 주가가 330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또 미국에까지 상장했는데요. 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고적층 HBM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고적층 HBM을 생산하려면은 영웅 전차남이 오늘 가지고 나온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HBM TC 본더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이 회사가 없었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HBM 고적층 HBM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약자에 따라서 네, 이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참이 생산하고 있는 영웅 전참이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TC 본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TC 본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비전 팰리스 멘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주로 매출이 또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회사는 여기 네,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서 나오는 매출이 몇 퍼센트? 89%입니다. 89%. 한마디로 이 회사는 반도체의 진심입니다. 네, 한마디로 저는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 하이닉스를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제2의 삼성전자나 제2의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걸 네, 발견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가요. 네, SK 하이닉스. 네,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누가 만들었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SE, 그리고 엠커르, 그리고 그다음에 네, 그 외에 여러 회사, 삼성전기, LG 이노텍, 코리아 서킷,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외 뭐 수주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방송 시간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단에 증시 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이 종목 서둘러서 어떤 종목인지 네,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끝나고 공부방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어닝 쇼크가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5% 그냥 상승도 아니에요. 원래 5% 상승 나오면은 뉴스 기사도 상승 나와요. 상승이라고 적어요. 하지만 폭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장 초반 아침 9시 딱 되자마자 25% 상승 나왔다는 거예요. 폭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 나오기 전에라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서 21% 급등,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의 상한가 마감, 또 이 회사 회장의 30억 사재 투입, 한마디로 자사주 취득 소식에 27% 급등, 신제품 출시 효과에 30만 원 돌파.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어떤 걸까요? 한 번 상승 나올 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 나오는 거예요. 네. 한 번 상승 나올 때 상한가 아니면은 20% 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공략해야겠습니까? 공략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실제로 주가 하락했을 때 이 회사 회장님까지도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처럼 주식을 샀어요. 네.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효과로 주가가 30만 원까지도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주가 얼마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한 번 알려드릴 거니까는 서둘러서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사실상 시가총액이 22조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또 이제 수주 같은 것이나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뭐 수주 공시, 신제품 공시, 실적 공시 하나하나에 다 상한가 혹은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좀 한 방에 있는 위력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현재 주가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자면요. 해드리겠지만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1차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보고 계신 만큼 네, 목표 상승률 36%가량에 육박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공부방 준비해 뒀습니다. 네, 참여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더불어 무료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겠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다 두고 있는 만큼 또 주목해 보셔야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서 현재 주가 주당 얼마인가요? 이 회사 현재 한 주당 22만 원밖에 안 해요. 좋네요. 네, 22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이 회사 저는 최소한 진짜 이번 달 안에 30만 원은 돌파할 것 같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주가 22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안에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략했으면 좋겠고 이 회사 모르시는 분들은 꼭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셔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2의 삼성전자와 제2의 SK 하이닉스가 영웅 전차님이 생각하는 제2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2분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영업이익률 50%를 최초로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 상향된 증권사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는 만큼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오늘의 종목과 가격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